박순혁 작가의 개몽 횟수다.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혁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내용은 이제 현대차 관세 11조 원 손실 위기 기사에 담긴 속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방송도 굉장히 좀 알찼다는 채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이번 주에도 차근차근 짚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관세 이제 얘기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이제 트럼프 나쁜 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한민국 언론이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이제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이제 다 몰아가고 있는데 이제 예.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YTN 기사 이제 현대차 11조 손실 위기 한국 지혜분 사업 접을판 이래서 그 밑에 이제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트럼프의 통 큰 선물 안겼는데 현대차에 날아든 관세 부메랑 이렇게 이제 달았어요. 저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좀 현대차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데요. 저거를 쓴 이유는 저렇게 이제 제목을 단 이유는 예.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트럼프는 나쁜 놈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나쁜 놈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현대차가 31조나 미국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다 쓸모없는 일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가져야 그래야지 트럼프는 더 나쁜 놈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31조 원의 이제 그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백악관에서 이제 트럼프 앞에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는 이제 결국 트럼프는 버리고 시진핑 쪽으로 이제 붙어야 나라가 살 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YTN이 제목을 이제 저렇게 단 거고요. 예, 실제로 이제 뒤에 나온 내용도 이제 동일합니다.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현대차 기아가 이제 지난해에 미국에서 판매한 그 차량 대수가 한 170만 대가 됩니다. 170만 대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차를 어마어마하게 사주는 정말 좋은 은혜로운 나라였다는 얘기죠. 반면에 중국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몇 대를 사줬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저걸 한 10분의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도 중국을 빨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이제 한국의 현대차 기아 중국 북경에 공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20만 대 정도 제가 파는 걸로 지금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현대차 기아차를 안 사줘도 대한민국 YTN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비판하거나 시진핑 나쁜 놈이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트럼프에게만 이렇게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예,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게 아니고 이제 반미 친중하려고 하는 거죠. 시진핑의 이제 목적에 복속하기 위해서 저런 류의 보도를 이제 쏟아내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진핑이 중국 현대 기아차를 이제 중국에서 안 팔리게 하는 이제 안 사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동안 170만 대나 되는 한국의 차를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아무도 느끼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 친중 외국 언론들이 이제 대한민국 언론 지형을 다 장악하고 있고 그 뒤에 중국에 이제 매년 1조 원 정도 뿌리는 걸로 추정되는 이제 공작 자금이 있기 때문에요. 중국의 자본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JTBC 지분을 이제 그 중국 텐센트 이제 군사 기업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텐센트가 이제 1,000억. 그다음에 아마 중국계 걸로 추정되는 이제 그 사모펀드가 3,000억을 지분을 투자해서 JTBC가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거를 살려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럴 때 써먹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YTN은 진짜 좀 문제가 좀 심각한 좀 그런 거고요. 170만 대를 지금 팔고 있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100만 대, 멕시코에서 수출하는 게 14만 대니까 총 114만 대가 수출해서 65%가 관세의 대상이다. 이거 현대차 큰일 났다. 나쁜 트럼프가 우리의 현대 기아차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YTN은 다음 한번 보시면 미국 자동차에서 이제 관세가 25%가 매겨질 경우에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은 연간 최대 10조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누가 했냐? SK증권에서 했고요. 저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부풀려진 숫자고요. 저렇게 이제 부풀려진 숫자를 갖고
뭐랄까 이제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애초부터 보고서고 그걸 이제 보도하고 있는 거죠.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예. 다만 31조 원을 투자해서 이제 관세 발표하기 직전에 31조 원 투자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거를 백악관에서 트럼프 앞에서 했고 트럼프가 이제 현대차 힘든 거 있으면 내가 다 도와줄게 이런 이제 그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31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 내 생산량을 연간 120만 대로 끌어올리더라도 나머지 30%에 대한 관세 부과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도와줘봐야 소용없으니까 미국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말자,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 얘기인 거고요. 다음 보시면 슈카가 또 나옵니다. 이제 슈카가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이제 요 위에 부분은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관세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 갖고 이제 날 모욕하지 마라. 당신의 관세 지식을 시험하는 것은 이제 모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예. 슈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 관세의 피해는 미국인들이 본다는 겁니다. 예. 관세가 밑에 관세는 외국 국가나 외국 국민들이 내는가? 현대차가 자동차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차나 대한민국이 관세를 내는가? 아니라는 거죠. 관세는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미국인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제 그게 미국 지금 민주당 애들이 이제 밀고 있는 프로파간다고. 근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슈카가 왜 저 얘기를 하냐? 미국 민주당 편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슈카의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관세를 부담하는 게 미국인이고 현대기아차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1조 원 손실이 생기는 건 왜 생기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이제 사실을 왜곡해 갖고 그때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YTN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피해를 보니까 트럼프가 나쁜 놈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 슈카는 이제 트럼프 관세 갖고 결국 미국한테 손해가 가서 미국이 망할 거니까 망할 미국에 빌붙지 말고 우리 위대한 시진핑한테 빌붙자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이제 사실을 반반씩 쪼개 갖고 저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다음 관세에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는지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요 이제 그 11조가 왜 말이 안 되는 숫자냐면 한번 보시면 현대차 기아가 이제 24년에 영업이익이 양사 합쳐서 대략 한 26조, 27조 정도가 났어요. 27조가 영업이익이 났는데 한 해 총 이제 현대기아차가 파는 차량이 총 몇 대냐면은 대략 한 700만 대에서 800만 대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그 공장을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30만 대 정도만 이 관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700만 대, 800만 대에서 30만 대면 대략 5%가 안 되는 수치인데 그렇죠. 영업이익의 27조 원에 11조면 40%가 줄어든다는 게 무슨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아닙니까? 예. 숫자가 말이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SK증권하고 YTN은 트럼프는 정말 나쁜 놈이고 한국에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피해 금액을 부풀려서 11조 원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예. 반대로 슈카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 하는 저 관세 올리고 하는 거는 자국민한테 피해를 끼치는 미친 짓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어서 조만간 내 미국 국민들이 막 데모해 갖고 트럼프를 이제 끌어내릴 거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한 것처럼 트럼프도 곧 탄핵당할 거니까 트럼프 편에 안 서도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갖고 또 그렇게 사실을 왜곡한다는 거죠. 어쩐지 그런 보도가 예.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도 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뒤에는 다 시진핑의 작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 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이제 이게 작년에 우리가 이 발각이 된 건데 한국산 건데 한국 자동차, 한국 2차전지 별로야 중국어 써야지 중국이 짱이지 하는 이제 댓글들이 막 그 포털에 도배가 됐는데 네. 그걸 찾아보니까 그 뒤에 중국 댓글 부대가 있더라. 중국 뒤에. 공산당에 작업이 있더라는 얘기고요. 예. 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한국산 그런다. 전기차와 배터리, 이커머스 등 한중 양국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산을 깎아내리는 댓글이 대거 달리고 있다. 찾아보니까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작업하고 있던 거였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일종의 패턴이 있는데 패턴이 나온 게 결국 한국 경제는 모두 망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등의 표현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한국이 협력 대상으로 중국을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 자국의 그 댓글 부대 이제 그 목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댓글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유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파간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프로파간다를 아까 보여드렸던 YTN, 슈카 그리고 저 밑에 3프로 TV에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중국 공산당하고 이 중국 공산당이 의도하는 바하고 얘기하는 바가 일치하죠.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너무 내용만 같은 게 아니라 이 논조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논조를 같이 하는 자는 결국은 한 통속인 겁니다. 예, 한패라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예. 왜 중국이 이 전기차하고 2차전지 산업을 어떻게든 이제 이 육성을 하려고 하고 그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한국이 경쟁자니까 경쟁국인 한국의 이제 전기차나 뭐 전기차 자동차 그다음에 2차전지 산업이 안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악랄한 이런 이제 프로파간다를 쏟아내냐 하면 결국은 그 중국의 운명이 전기차 2차전지 산업을 얼마만큼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게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고 있어요. 이제 미들 인컴 트랩이라고 예. 이제 대략 해서 이제 국민 소득 1만 불에서 한 2만 불 정도가 되면은 이제 후진국에서 벗어나서 개발 도상국이 되는데 예. 후진국에서 개발 도상국까지 올라간 나라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서 중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까지 이제 국민 소득 3만 불 이상 넘어간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가능했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이런 이제 지식 산업, 고부가치 산업을 우리가 육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고부가치 산업, 그다음에 이제 그 선진 기술이 이제 따라붙는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기차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국의 전기차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기차 2차 전지 산업을 어떻게든 이제 깎아내리고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금감원 등을 활용해서 유상증자를 못하게 하고 이제 네. 아무리 수주 받아도 유상증자 못해갖고 공장을 못 지으면은 납품 못할 테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몰고 갔던 거고요. 예. 이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국민들이 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한국의 2차전지 산업은 한국의 전기차 산업은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육성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를 바라고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리포트를 쓰고 이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 캐나다 같은 예. 경우에는 실제로도 내정 간섭이 있었다라고 공식 레포트에 나온 만큼 예. 뭐 호주도 그렇고요. 예. 이게 중국 세력이 그러니까 CCP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댓글만 온라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프라인까지도 영향을 넓혀서 하고 있고 이제는 미국에서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 반발로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나쁜 사람이고 트럼프는 미친 사람이고 트럼프는 조만간에 이제 탄핵될 거다. 예, 미국 국민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뒤에 시진핑의 작업이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렇게 지금 언론들이 다 같이 몰아간다는 거는 시진핑의 작업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네. 예, 저희 자막을 예. 1번 띄워주세요. 예, 예. 요 잠깐만요. 예. 예. 요 비슷한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중앙일보에서 최근에 단독 넥스트 반도체 K 배터리 유럽서도 중에 1위 뺏겼다. 네. 예, 하면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예. 한국이 그동안 에너지 밀도가 높은 3원계 배터리에 주력할 동안에 중국은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앞세워서 유럽 시장을 공략해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세우는 이제 3원계 배터리에 비해 갖고 중국이 앞세우는 LFP 배터리가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 자기들이 앞서 있는 LFP 배터리 기술을 앞세워 갖고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우리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으니까 우리 이제 2차전지 그만하고
중국한테 무릎을 꿇자 그런 얘기잖아요. 약간 좀 가망 없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렇죠. 예. 무릎을 조아리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중앙일보라는 데서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저렇게 내보낸다는 거죠. 예. 중국이 이제 유럽에서 그 배터리 점유율이 올라간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월별 데이터를 보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1등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LFP 배터리의 그 기술력을 갖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예. 그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역별 LFP 배터리 출하량 및 침투율이라고 저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유럽의 경우에 지금 맨 오른쪽입니다. 0%의 수렴해 있어요. 유럽에서는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2%도 안 돼요. 네. 아까 이제 저 앞에 얘기 중국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앞세워 갖고 유럽을 석권했다. 그러면은 유럽의 LFP 침투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데이터하고 이제 실제 이 통계하고 전혀 맞지 않은 얘기를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저거는 당연히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이제 작업이 저기에 이제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기업의 유럽 실적 중에서 88%가 CATL의 비중으로,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는 유럽에서 팔리는 중국 배터리는 거의 CATL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유럽 전기차 시장은 3원 개 배터리를 중심으로 탑재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유럽 시장 점유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도 LFP 배터리가 아닌 3원 개 배터리라는 겁니다. 예, 중국 기업의 대유럽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 중에 90% 이상이 3원 개 배터리다. CATL 판매량의 대부분도 3원 개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저렇게 좀 뻔히 나와 있는 사실을 왜곡을 해서 LFP 배터리 앞세워갖고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왜 저럴까요? 중국의 뭔가 좀 또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던 중국이 우월하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할 거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세계를 선도할 거다.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은 CATL 3원계 기술이 우수해가지고 이제 뭐 유럽에서 잘 팔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게 현실적으로 중국의 NCM 기술은 한국에 비해 갖고 택도 없거든요. 그래요. 택도 없게 기술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기술력을 앞세워서 유럽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메르켈 총리하고의 짝짝꿍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고 진실인데 그 사실이고 진실을 얘기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말을 왜곡해서 가짜 뉴스를 중앙일보라는 데서 쏟아낸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보시면 이 트럼프가 오케이한 현대차 미국에서 이제 HMGMA라고 공장이 완공되면 연 120만 대를 현지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170만 대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20만 대가 현지에서 만들어지니까 저거는 관세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나머지 50만 대만 문제잖아요. 그 50만 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50만 대 그 관세 내니까 어쨌든 간에 현대차 기아가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 나쁜 놈 아니냐? 아닙니다. 다음 보시면 현대차가 미국 GM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요. 나머지 50만 대는 미국 GM 공장에서 만듭니다. 미국 GM 공장에서 만든 차는 관세를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170만 대 100% 다 관세 안 맞는 거예요. 현대차는,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현대차는 좀 어드밴티지를 얻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만 논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현대기아차가 백악관에서 발표하고 현대기아차가 트럼프의 손을 잡으니까 쟤들만 잘 나가네 이러면은 다른 기업들도 다 미국 손을 잡을 거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트럼프의 손을 잡는 거다 라는 방향으로 이제 여론이 형성될 거니까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갖고 현대차가 트럼프의 손을 잡았지만 11조의 영업 손실이나 본다. 쓸데없는 짓이다 라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서울경제 단독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2월 20일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관세를 앞두고 저게 되게 관세를 이제 피할 수 있는 좋은 이 기회를 GM이 제공을 한 거잖아요. GM이 그 뒤에 당연히 미국의 정치권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도움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있었는데 얘기 처음 들으시죠? 보도를 안 한다는 거죠.
일부러 저런 거는 축소 왜곡 보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모른다는 거죠. 몰라야지 하여튼 뭐 공장을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튼 50만 대는 남으니까 50만 대는 큰일 났어. 그래서 다 계산해 보면 11조 손실을 보는 거야라고 분위기를 몰고 갈 수 있으니까 저런 이제 한미 뭐랄까 이제 이 그 협력이 공고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친중 반미 언론들이 다 일제히 축소 보도, 왜곡 보도를 해서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한국의 언론들은 다 썩었습니다. 예, 예. 뿌리 깊이 썩었습니다. 예. 진실을 보도하는 걸로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특정 세력의 프로파간다를 국민들한테 세뇌시키는 걸로 월급을 받는 애들이 대한민국의 언론들. 그 정도까지 전락했다. 그렇습니다. 예. 하필 그 돈을 시진핑한테 받으니까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돈을 버는 이완용과 같은 버러지 같은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겁니다. 예. 다음 보시면 예. 로이터에서 현대차가 GM하고 전기차 벤 모델 공유 협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기차도 미국에서 GM하고 현대차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이제 현대차 만든 거를 갖고 현대차가 GM이 같이 팔고 GM이 만든 거를 갖고 현대차 GM이 같이 팔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할 거예요. 예. 근데 저기 관세에 들어갈 관세하고는 관세를 그 부담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가장 먼저 앞장서서 트럼프 너가 그거 원해? 그럼 나 그렇게 할게. 해서 지금 이제 빨리 그 계획을 잡아서 실제로 이제 그 계획이 진도를 내서 뭐랄까 이제 이 전 세계가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이 상황에 잘 나가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 보도하고 있는 거죠. 다음 보시면 예. 조세의 기착과 전가 의미는 제가 이 기사는 이제 작년 11월 20일 날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관세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는 누가 부담하냐? 세금을 부과하면은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떨어지고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증가하죠. 둘 사이의 가격은 세금만큼 발생했고 이 돈은 정부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세금을 다음 장 예. 맞는 거죠, 자식. 아이고. 예. 넘어갔나요? 예. 네. 결국 세금 부담 비율은 소비자와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보다 탄력적인 사람이 세금 부담을 덜하고 보다 비탄력적인 사람이 세금 부담을 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현대차는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차 말고는 살 차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면 관세를 왕창 때려도 결국은 부담은 미국 소비자들이 다 하게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미국 소비자들이 다 부담하니까 그럼 미국 소비자들한테 이제 엄청난 해를 끼치는 트럼프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냐?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슈카 얘기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냐?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죠? 그 관세가 조세 수입이 돼서 그 조세 수입이 미국 정부에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 들어온 세금 받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다시 국민들한테 나눠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걷어갖고 그러니까 100% 이제 관세를 부과해서 그 관세의 부담이 100% 미국의 소비자들이 다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은 미국 행정부의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거기서 얻은 세수를 갖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제 뭐랄까 관세로 얻은 그 관세 부분에 그 이제 부가 재편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 얘기는 이제 우리 관세 많이 걷어 갖고 이제 법인세 그다음에 소득세 이제 깎아주겠다. 그럼 법인세 소득세 깎고 관세 더 내고 쌤쌤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 전체에 보면 쌤쌤이 되는데 동일한 금액이 되지만 이제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득세가 많이 줄게 되면 소득세 많이 내던 사람들한테는 좀 유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별로 뭐 차등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현대차가 하고 경쟁하는 차종이 미국에 많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현대차가 차를 팔기 위해서 관세 부분만큼을 내가 이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관세 올린 부분만큼을 가격에 전가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그
차 말고 다른 차를 사게 되겠죠. 예. 대표적으로 뭐 GM을 사든 포드를 사든 그거는 관세가 없으니까. 아니면은 이제 원래 이제 수입차들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GM 포드가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략 뭐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고 60-70%가 이제 수입차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입차끼리의 경쟁인데 현대 기아차 대신에 도요타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일본의 도요타나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차를 사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떠냐면 도요타는 미국에 뭐 공장이 있지만 현대차만큼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이제 100% 관세를 다 피할 만큼 공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누가 유리하죠? 현대차가 유리한 겁니다. 예. 트럼프가 현대기아차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보도는 안 하잖아요. 현대기아차가 11조 원의 손해를 보게 한 트럼프는 나쁜 놈이니까 몰아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언론들이 트럼프를 몰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여론은 백날 천날 조성해봐야 네. 트럼프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인기가 개판입니다. 그런 것도 또 보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지지율이 굉장히 나쁘다, 처참하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지지율은 처참합니다 지금. 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트럼프가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그걸 가릴 때가 아니고 예.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을 이제 이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갈 거고 그다음에 다음 대통령도 트럼프가 낙점한 이제 뭐 지금 현재 저기 미국 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분이 이제 나이도 40 조금밖에 안 넘었고 네.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또 이제 이어받아서 8년을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기는데 예. 아니 트럼프 나쁜 놈, 트럼프 미친 놈 얘기한다고 해갖고 아니 대한민국이 뭐 방법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미국 가서 선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다음. 예.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이제 대놓고 그 현대기아차를 밀어주고 있냐면 예. 트럼프 취임식 날 일부러 GV80 타고 등장했어요. 이제 말하라고 해서 이제 그 공항까지 갈 때 현대차 GV80을 타고 일부러 저 모습을 연출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얘기가 그 현대차 그 제네시스 차 그 좋던데 미국에서 생산하라 그랬거든요. 네. 제목 보시면 저기 보시면은 제목도 저기 제네시스 미국에 넘겨라. 미국에 넘기는 게 아니고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라는 얘기야. 아니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얘기가 미국에 넘겨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저런 식으로 보도한다니까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예. 최근에 이제 어떤 있었냐 이게 1월 13일인가 2월 13일 날 미국 샌디에고에서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손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손녀, 맞손녀가 카이 트럼프가 있는데 네. 그 카이 트럼프가 이제 고등학교 골프 선수예요. 그 카이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실세 중에 실세 지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하고 이제 프로 골프 맥킬로이하고 같이 골프를 쳤어요. 네. 지금 무슨 얘기죠? 대놓고 밀어주겠다는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뭐 골프를 아무나 하고 칩니까? 그럼요. 예, 특히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큰 손녀 하고 골프를 치게 해주는 거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 이후의 특혜를 이제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백악관에서 저렇게 옆에 불러갖고 그 관세 발표하기 직전에 저런 발표까지 했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저렇게 해봐야 다 소용없다. 저렇게 해봐야 이제 결국 돌아오는 거는 현대 기아차가 관세 폭탄만 맞은 거다. 그것도 11조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대놓고 밀어준다고 하니 반중 친미 언론은 축소하기 지금 급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다음 보시면 예. 자동차 관세의 주 타겟은 독일 등 유럽입니다. 네. 지금 독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의 좌파 정부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이제 대놓고 싸우고 있어요. 트럼프가 좌파 정부들 독일의 이제 뭐 독일 뭐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이제 유럽의 좌파 정부들을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내놓은 협상 카드가 관세입니다. 네. 일단 관세를 이빠이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낮추고 싶어 그러면은 내 말을 들어줘야 될 걸. 지금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관세를 물리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지금 트럼프의 생각, 트럼프의 방향 정확하게 일단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얘기를 해줘야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싹 다 이제 묻어두고 아니 미국하고 손잡아갖고 우리 그 트럼프는 미친 사람이고 이제 정신병자고 하니까 조만간에 권좌에서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몰고 가면 네.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 심각한 문제로 만드는 이제 그 역할을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가 현대차를 미리미리 많이 밀어주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쪽에서 이제 트럼프 쪽에 미리미리 줄대서 트럼프의 이제 그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미리미리 다 대응을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차 가격을 최소 2달 동안은 안 올린다 하는 발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제 수입차들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도요타나 독일의 폭스바겐이 대비해 갖고 지금 현대 기아차가 확실한 경쟁 우위에 지금 서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2달 동안 차 가격을 안 올린다는 발표를 지금 할 수 있는 거고요. 저게 예. 이제 저게 언제냐면은 지난달 26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열린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 모습에 지금 그 미국 정치인들 거물 정치인들이 저렇게 다 참석해 갖고 저렇게 대대적인 세레모니를 한 거거든요. 예. 저 세레모니를 미국 국민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현대차처럼 우리 저기 트럼프 행정부의 말 잘 듣는 그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서 많이 사주고 키워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런 기업들이 잘 돼야 트럼프한테 사사건건 지금 이제 반항하고 있는 특히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그런 자동차 회사들한테 이제 타격을 입혀갖고 얘네들이 이 유럽 애들이 트럼프 행정부 미국 국민들의 이제 이 뭐랄까 그 목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 정책에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오겠구나. 될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다음에 국힘 민주당까지 다 같이 이제 이상한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현대차 미국 법인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2개월 동안은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 지금 가격 안 올릴 테니까 빨리 사라. 딴 애들은 폭스바겐 도요타는 가격 안 올리고는 못 견딜 걸. 쟤들은 분명히 가격 올릴 거지만 우리는 2달 동안 안 올릴 거니까 지금 싸지지 않았어? 그 현대기아차 많이 사줘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실제로 잘 팔릴 겁니다. 예, 뭐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곧 나올 거니까 이제 3월 달만 해도 지금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이제 사상 최고의 판매고를 올렸거든요. 예. 그렇고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이제 미국 현지법인 사장입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다음에 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법인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지난 3월과 1분기에 기록적인 판매 실적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이 이니셔티브는 미국 소비자들을 지원하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현대차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다. 예. 저거는 박수 쳐주고 다 이제 와 만세. 야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현대 기아차를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줘 갖고 우리 대한민국 잘 나가겠네. 우리 한미 동맹 더 강합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나가면은 곤란한 사람 있죠. 시진핑.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저런다는 거고요. 예, 슈카가 그래서 이제 4월 2일 미국 관세의 날 선언에 대해 갖고. 올해의 단어 일시적이다. 저게 뭐냐 하면은 이제 주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트럼프가 뭐 이거 큰일 하는 데 있어 갖고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수술하는 동안에는 사람의 몸이 좀 이제 망가지고 좀 그렇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건강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수술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 수술 과정을 거칠 때까지 그 고통을 이제 좀 감내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런 말 했었죠. 예, 그거를 지금 이제 슈카가 일시적이다라고 지금 이제 놀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유럽 관세 전쟁 세 번째로 푸틴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트럼프 이렇게 했다. 푸틴에게는 저기 피웃피웃을 예. 자기 치도 푸틴이라고 대놓고 쓰기에는 좀 찔렸나 보죠. 그러니까요. 대놓고 쓰면 뭐 안 됩니까? 예. 아니 저런 사람을 금융감독원 교육 홍보대사로 삼으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예?
저런 애를 서울시 홍보대사로 삼으면 되냐고 안 되냐고. 서울시 반 트럼프예요? 금융감독원 반 트럼프냐고. 정신 차려요 지금. 다음. 예. 예. 여기 조선일보에서 이제 송의달 라이브라고 올해 이제 연초에 이제 그 기사인데 예. 한국이 살 길은 반중 정선에 적극 동참하고 미국과 경제 기술 동맹을 심화해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 말씀이 100% 맞는 얘기고요. 예. 지금 이제 파나마 운하 반환한 거에 대해서도 슈카가 와 저기 트럼프 쟤는 독재자다. 와 저기 뭐야 남의 나라 땅 뺏으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걸 얘기하면 그 수십만 명이 되는 20, 30대들이 잘 모르니까 트럼프는 미친놈인데 남의 나라 땅 막 뺏으려고 하네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근데 그 파나마 운하는 중국이 그 이제 인수를 해갖고 중국 거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니 파나마 운하가 미국 바로 밑에 있는데 그거를 중국이 지금 운영하고 중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뺏어야지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미국 기업한테 넘기지 않으면은 파나마 운하는 우리가 쳐들어가서 뺏어오겠다. 트럼프가 얘기해갖고 네. 그래서 파나마 정부에서 그건 아니지 해서 이제 중국 그 사모펀드가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 사모펀드 그 뒤에 공산당이니까 결국 이제 여차하면은 이 뭐랄까 뭐 전쟁 상황이나 뭐 비상 상황이 되면은 중국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사모펀드가 그거를 이제 미국계 이제 그 펀드한테 넘겼고요. 그 블랙록한테 넘겼고요. 네. 그게 이제 허치슨이라고 그 홍콩계 사모펀드인데 허치슨이 그거 이제 그 블랙록한테 넘긴 다음에 시진핑이 빡쳐갖고 허치슨 불려갖고 혼났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슈카는 그런 얘기를 한국 언론이 지금 안 한다고요. 네. 그다음에 덴마크 그린란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린란드는 덴마크 0이라고는 하지만 덴마크가 거기에 뭐 거기 덴마크 사람도 아무도 안 살아요. 거기 네. 인구 몇만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에스키모라고 부르고 네. 요새는 이제 이누이트라고 부르는 그 이제 뭐죠? 그러니까 그 그린란드에 오래부터 살았던 이제 그 종족들이 사는 겁니다. 네. 덴마크는 땅만 덴마크 0이라고 이름만 붙여놨지 거기에 뭐 어떤 이제 덴마크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제 그 그린란드를 이제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치령이라고요. 네. 근데 그 자치령을 지금 중국이 호시탐탐 지금 이게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 정부를 이제 중국이 구워 삶아갖고 그린란드를 이제 중국이 자주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네. 그린란드를 장악하게 되면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북극해가 열리게 될 겁니다. 네. 이제 그 빙하가 녹아갖고 그 북극해가 열리게 되면 중국이 중국 전함을 미국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뺏어야죠. 그러면 최소한 그린란드가 이제 미국의 그 지배나 미국의 군사적인 이제 지원이나 받는 중국 땅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또 예. 제가 작가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파나마 운하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예. 실제로 중국 기업들의 입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기준으로 파나마 운하 물동량의 21.4%를 무려 중국이 예.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은 2위 사용국인데 머나먼 땅을 중국이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놀라운 정도인데 우선 파나마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박승일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주장을 했고요. 당시 파나마의 대통령은 중국의 간섭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는 파나마에 준 것이고 되찾고자 한다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데이터로 봐도 중국 기업들의 입지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국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보도하긴 했어요. 경향신문에서 뭐라 보도했냐면은 트럼프가 탐내는 올해 1월 29일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탐내는 파나마 운하 정말 중국 소유일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또 화법을 이어나간 거죠. 경향신문이. 그런 식이에요. 슈카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 뒤에 이제 중국 있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지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했다는 거죠. 트럼프는 미친놈이다. 미쳐서 저런다.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에 사람들이 세뇌돼 갖고 막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미친놈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대한민국의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고요. 근데 이제 미친놈이라고 생각해 갖고는 지금 이 트럼프가 국제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살 길을 찾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 지금 현대 기아차가 하듯이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고, 대신에 트럼프는 이제 비즈니스맨이고 페어한 사람이기 때문에 준 만큼 반드시 반대급부를 준단 말입니다. 주고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우리가 뭐라고 저 트럼프를 저기 미국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갖고 이제 데모를 해서 트럼프를 끌어내리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갖고는 답이 없어요. 미국 민주당 지금 막 갔다고요 지금. 다음. 저 이제 슬슬 두 번째 주제로 좀 하고 마지막 마무리 거의 근처입니다. 이제 자국의 첨단 제조 기술을 유치하면서 중국 중시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새판 짜기에 나서는 미국에게 한국은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게 저거거든요. 한국은 같은 자유민주 국제 진영에 있는 일본, 독일, 대만 등보다 제조업 역량과 포트폴리오가 뛰어나고 건실합니다. 우리가 트럼프 손만 잡으면 그러면은 이제 지금 중국이 위세를 막 그동안 이제 떨치고 있었던 조선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2차 전지 다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중국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갖고 지금 친중 반미 반트럼프 정서를 계속해서 이제 고치시키고 있고, 거기에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3프로나 슈카나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트럼프 2기의 강력한 대중국 압박 억제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숨쉴 공간을 열어주는 호재이자 중국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국이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라는 안미 경미 노선으로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노니 나라를 망치려고 작당한 자들입니다 지금. 다음.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갈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존은 우리가 이제 안미 경중이라 그래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랬어요. 그게 외교 노선에서 안중 경중, 안보도 중국, 경제도 중국 노선으로 변화할 것인지, 아니면은 안미 경미,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노선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친중 반미 노선 언론은 지속적으로 반트럼프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지에 대해서 국민 각자와 기업 각자가 판단해야 할 때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내용 동일한 내용을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하니까 방송을 자르더라고요. 잘랐어요? 못 나오게 편집을 한 거군요. 방송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아니, 중국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 합니까? 중국에 대해서 찍소리 하면은 방송을 하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옛날 조선 시대처럼 명나라의 그런 신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 식의 그래놓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기들 떠들 대로 다 뭐 반미강점, 광우병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허위 선동 날조를 한 것도 모자라서 계속 하더니 정작 코로나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국에서 나왔죠. 가장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줬던 중국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